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가 너무 불친절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불친절한 교과서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한 달 동안 EBS에서 책맹인류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인상 깊게 그 프로그램을 보았고 그중 제5부 문해력 교과서 중 불친절한 교과서라는 내용에 공감하여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EBS 문해력 제작팀이 만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책맹인류는 총 10부작으로 꼭 챙겨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중 5부 문해력 교과서에서는 기존 학교의 교과서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문해력이 부족한 요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너무 얇고 어려운 용어와 어휘가 많아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나부 중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새롭게 만든 친절한 교과서로 수업하는 문해력 중점 사회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과서가 바뀌니까 아이들의 성취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수업 참여도 및 집중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EBS 방송을 본 후 제가 느낀 생각으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가 불친절한 건 중등뿐 아니라 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 국민학교에 다닐 때에는 교과서가 제법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개정되며 교과서가 점차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줄글이 많이 없고 아이들이 생각해서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과서의 분량이 적어진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려는 목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문해력 부족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고 영상으로 교육적 내용을 접하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 교과서가 좀 더 쉽게 친절하게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과서는 얇아진 대신 친절한 설명이 없다 보니 선생님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수업 성과와 학습 확장성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 시간에는 한국사만 배웁니다. 사회는 검정 교과서인데 어느 출판사 교과서 중 고려의 대외관계 부분입니다. 고려가 계속 송과 교류하자 거라는 다시 고려를 침입했습니다. 고려는 한때 개경이 함락되기도 했지만 양규가 이끄는 고려군의 활약으로 거란군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중략,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이후 수도 개경을 둘러싼 성을 쌓고 국경 지역에 천리 장성을 쌓아 외세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초등 교과서에서는 어려운 단어, 처음 나오는 단어는 그 뜻을 교과서 옆에 작은 글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부분은 교과서에 따로 소개한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침입, 함락, 타격, 국경, 천리장성, 외세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낯선 어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출판사의 통일신라 문화 파트 교과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삼국통일로 평화와 안정을 얻은 신라에서는 불교가 더욱 번성하여 전국 여러 곳에 절이 세워지고 불상, 탑, 범종이 만들어졌다. 중리학. 석굴암은 건물이 가운데에 기둥을 세우지 않고도 반원 형태의 천장을 갖추었다. 본존부를 비롯한 불교의 여러 신과 인물들의 조각은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번성, 범종, 반원 형태, 본존불 등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 중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걸 선생님께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손을 들고 단어 뜻을 물어보기 부끄럽습니다. 괜히 다른 아이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질문하면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비단 5학년 2학기 사회뿐 아니라 다른 학년의 교과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이해 수준보다 높은 어려운 어휘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휘의 뜻에 대한 설명이나 자세한 보충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아이들이 교과서를 학교 사물함에 두고 다닙니다. 국어, 사회, 과학 등의 과목은 교과서를 한 권 더 구입하여 가정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학교 진도에 맞춰 수업 전 교과서를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는 그 뜻을 찾아서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아이들이 어휘력이 중요한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강조한 방법이 단어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나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습니다. 집에서 종이 사전을 찾아도 되고 그것이 번거롭다면 네이버나 다음의 사전을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찾아서 본인의 단어장에 정리합니다.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교과서를 가지고 예습과 복습을 하며 어휘 공부를 따로 해야 합니다. 아이의 교과서나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는 언제든 그 뜻을 찾아보도록 습관으로 잡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말 단어도 공부하며 익혀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는 불친절한 게 사실입니다. 그게 금방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불친절하다고 푸념만 하기보다는 당장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보며 모르는 단어는 바로바로 그 뜻을 찾아서 익히는 연습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문해력이 키워지고 어휘력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힘도 커질 수 있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불친절한 요즘 교과서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EBS에서 방송된 책맹인류라는 다큐멘터리 중 제5부 문해력 교과서 내용에 공감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과서가 아이들 수준에서 어렵고 불친절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어려운 어휘가 많은데 그 설명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예습, 복습하며 스스로 모르는 어휘를 찾아 따로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선생이었습니다. 안녕.